결국에 그러면 2주택자 이상 분들부터 좀 이제 세금의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에게도 좀 팁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번 정책에 대해서. 뭐 이번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다주택자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계속 다주택자들이 사실 그 주로 규제 대상이거든요. 네네.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여도 많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예요. 증여요? 그렇죠. 증여도 많이 어차피 파는 것보다 차라리 증여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그렇죠. 증여하는 세금이 오히려 그렇죠. 더 그래서 적다. 예. 사실 요즘에는 보통 이제 부모에서 자식으로 또 자식에서 자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이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에서 바로 손자로, 네. 바로 손주로 이렇게 증여하면 사실 갖다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절세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요즘에는 굉장히 좀 많이 좀 알아보시고 실제 실행도 하시고요. 네. 그게 아니고 기존에 그냥 좀 갖고 있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 면적이라든가 이 기준 이런 게 좀 맞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땐 임대사업자를 이제는 사실 지금 현 정부 하에서는 네. 임대사업자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숨기고 갈 수 없는 점점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양지로 이거 다 끌어낸 이 임대 수익이라든가 이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를 네. 절대 다시 음지로 늘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증여의 문제라든가 지금은 뭐 임대사업자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겠죠. 네네. 그 임대사업자 등록은 뭐 세제 혜택이 많긴 했는데 작년 9월 달에 대책이 나오고 나서 혜택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렇죠. 세금 아끼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가격이 상승해서 얻는 그렇죠. 혜택이 더 많으면 그쪽에 더 몰릴 수 그쪽으로 더 있잖아요. 많이 몰리죠. 그렇죠. 그건 이제 뭐 그게 상황에 이제 따라 다르니까.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과 못 참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고. 네네. 다들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예. 제가 주변의 분들한테 의견을 다 들어봐도 그렇죠. 많이들 이제 지켜보고 예. 어떻게 이제 세금이 나올지 좀 보고 난 후에 움직이겠다라고 하시는 예. 분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 관망 상태로 접어든 게 아닌가 뭐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억, 20억 되었다. 네. 그러더라도 세금 부담이 한 1,000만 원인가 2천만 원 정도 느는 것 같았어요. 네네네. 근데 강남의 그 정도 금액은 뭐 한 10년 중에 한두 분만 올라도 그 이상 오르고 그래서 버티겠다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은 그렇게까지 한 2배, 3배씩 오르거든요. 그 세금 부담이. 네. 그럴 경우는 아마 힘들어지는 계층이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고치로 인상된 걸 보고 4월 공동주택 공시지가 또한 비슷하게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전세금을 올려서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또 의견이 있습니다. 세입자분들이 벌써부터 좀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전세라든가 월세가 하락하는 추세거든요. 네네네.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정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가는 못하고 1차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담하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거나 좋아지면은 다시 정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보유세가 인상이 되면, 그러니까 네네. 공시 가격이 오르고 보유세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금액이 이제 그 주인들에게, 이제 임대인들에게 이게 가격이 상승된다라고 하면 결국 똑같이 얘기거든요. 이게 뭐 임차인들한테 전가되는 게 아니냐. 네. 임차인들한테 결국 전가되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정가 자체를 사실 경기가 안 좋을 때 이걸 정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안 그래도 자영업자가 뭐 최저임금 인상이다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아니 요즘 저도 종로나 이런데 뭐 홍대나 이쪽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건물 자체가 비어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건물 자체가 싹 빠져 있는 곳이 있어서 아니 여기 이런 땅이 이렇게 공실이 생기나 막 그런 거를 전 처음 봤거든요. 네. 이 상태가 좀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뭐 정가를 시킬 수 있겠느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경기 자체가 언제까지 또 이렇게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나쁠 수는 부분이거든요. 없죠. 네네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결국은 정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대다수의 생각이고요. 제 생각에도 지금 당장 정가시킨다기보다 네. 이게 좀 좋아지면 충분히 정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결국은 인상되면 뭐 나중에 뭐 경기가 좋아진다고 이걸 또 다시 내려줄 건 아니잖아요.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지금은 지금 좋은 상권들도 계속 공실이 나고 나가잖아요. 임대료가 맞아요.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비어있는 상가에다 어떻게 이걸 정가시키겠어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 다시 임차인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임대료도 낮춰야 되고 다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이라기보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뭐 상승할 충분히 정가시킬 수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자체로는. 정가시킬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네. 보시는군요. 지금 침체가 침체인지 아닌지는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침체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상가 공실률이 옛날에는 5%, 뭐 7%, 지금 한 10%쯤 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역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침체에 들어왔고, 네. 그 마침 이제 경제 성장률도 옛날에 뭐 10%, 5%, 지금 2%대까지 떨어지니까,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올라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좀 우울한 얘기를 하면 선진국은 대도시들이 상가 공실률이 기본적으로 한 10%, 12%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화된다는 과정인지 네네네. 아니면 이게 사이클을 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상담 내용과 투자 정보는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